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더 많아진다는 생각 말입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배우고 모으고 쌓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빼기라는 것을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혼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멈춰야 할 습관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는 것은 때로 큰 불행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보이는 태도 하나가 쌓여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망치는 9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습관들만 멈춰도 우리 삶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분명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겪어온 일들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힘든 시대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에만 갇혀 있을 때 생깁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요즘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말하면 아이는 금세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하면서도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라는 말만 반복하면 분위기는 무거워집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이 흐려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과거의 노예가 되고 현재를 사는 자는 미래의 주인이 된다. 우리의 나이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과거만 돌아보면 늙어 보이고 현재를 살면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이 변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때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둘째, 오늘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마당에 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를 사는 힘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는 온전히 살아내세요. 그것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불평과 원망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죽겠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온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위로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같은 불평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춘다고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듣는 불평이 힘든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전화는 왜 안 하냐? 바쁘면 부모는 신경도 안 쓰냐? 이런 말이 쌓이면 누구라도 방문하기가 두려워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입에서는 복이 달아나고 감사하는 입에서는 복이 머문다. 불평은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몸이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불평만 늘어놓지 말자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이 한마디만 보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틀렸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 내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은 어떨까요? 자식이 늦게 왔을 때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면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집니다.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내 덕분에 웃었다고 말하면 그 한 끼가 평생 추억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 누구와 통화하든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어.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 말만큼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튼튼하다고 자신하셨죠. 나는 건강 체질이라 걱정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정기 검진만 받았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몸.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맞는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병은 숨바꼭질을 잘하지만 검진은 그 숨어있는 병을 찾아냅니다. 둘째,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운동은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가볍게 걷고 몸을 늘려주고 근육을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내 몸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식습관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밥 한 끼가 내 몸을 만들고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바꿉니다. 늦은 밤 과식하지 않고 단 음식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평생의 약이 됩니다. 건강은 잃은 뒤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성 들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은 오늘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돈이 적어도 집착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땅을 사놔서 편하다. 내 자식은 집이 2채나 있다. 처음엔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돈 이야기가 계속되면 상대는 나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자랑하는 사람만 남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돈에 집착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밥 한 끼 값에 마음을 쏟기보다 함께 밥 먹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노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땐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었고, 늙어서는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다고요. 그분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관계였다는 것을요.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보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 곁에 사람들은 더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쓸 때 줄어들지만 사람은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오늘부터는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고마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흘린 눈물, 내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고 자꾸 말을 보태게 됩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느낍니다. 어느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내 삶이 엄마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일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간섭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간섭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마음에 거리가 생기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순간 자식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약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가르쳐 줄 수 없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이 말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강하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얽매는 끈이 아니라 날게 해주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한 발 물러서 주는 용기.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고집과 아집에 갇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틀렸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존경받는 경험담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습니다. 고집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다친 마음으로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길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열린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열린 태도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면 외로워지고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공부한다고 하자 처음엔 그게 공부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와는 다르구나. 내 방식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손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좁게 만듭니다. 열린 태도는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인정. 그게 바로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다. 누가 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불행은 아닙니다. 혼자는 쓸쓸함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일터도 벗어나고 내 하루는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쓸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한숨으로 채우면 그건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배움으로 채우면 그건 성장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고 스스로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심심하다 대신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이웃을 챙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게 행복이지. 그분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8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3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고 고마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진심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힘을 잃습니다. 말로 나와야 온전히 전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서운했던 관계를 풀어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눈빛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알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상대는 결국 오해와 서운함만 남깁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춘다. 여러분, 체면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진심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체면을 앞세우면 내 마음은 다치고 진심을 내놓으면 내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매번 잔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하다. 그 말에 손자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그 순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그 말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연습해 보세요.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잠들기 전에 사랑해, 마주 앉았을 때 미안해. 이 짧은 3마디가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오늘을 미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이 말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원하던 걸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연락하지 하고
미루면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삶도 텅 비어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걷기 10분을 하면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하자고 바꾸면 내 삶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노후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불평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고, 오늘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말과 습관을 버리면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만 지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습관을 하고 있었나요? 나도 모르게 반복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멈추는 순간 내일은 더 따뜻해집니다. 가볍게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만 안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이 9가지를 멈춤으로써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